며칠이 흘렀다. 클레어는 기회를 노렸다. 일꾼들은 대개 두세 명씩 또는 무리를 지어 여가를 즐겼다. 휴식 시간에 혼자 사라진다면 분명 사람들이 의심하고 수군거리거나 질문을 해댈 것이다. 그건 그녀도 원치 않았다. 사람들에게 근면하고 책임감 강한 일꾼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비밀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래서 클레어는 기다리고 일하며 익숙해졌다. 친구들도 사귀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직원들 몇과 함께 강둑으로 소풍을 갔다. 그들은 키 큰 풀숲 나무들에 자전거를 기대 놓고 평평한 돌을 골라 앉아 준비한 음식을 풀었다. 가까운 산책로에서 소년 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한 소년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보급선이야. 두 소년은 후다닥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가파른 강둑을 미끄러져 내려와 바지선 같은 배를 구경했다. 보급선 가파는 다양한 크기의 나무 상자들로 가득했다. 으, 저 아이들 학교에 늦으면 어쩌려고. 함께 소풍 나온 롤프가 시계와 소년들을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키득거렸다. 다들 졸업한 터라 지난날 그들을 괴롭혔던 교율도 농담거리가 되었다. 나도 한 번 늦은 적이 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본관 옆에서 덤불을 치다가 손을 베었는데 사람들이 붕대로 감고 양호실로 실어갈 때까지 마냥 구경했었거든요. 옛날엔 간호사로 배 좀 받고 싶었죠. 클레어의 말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 클레어가 갑자기 부화장에 나타났을 때 약간의 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자세한 얘기까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임무에 실패하고 재배치되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 설령 안다고 해도 구태여 거론하기는커녕 질문할 사람이 있을 리도 없다. 에디스가 샌드위치를 돌리며 씩씩하게 말했다. 에... 위원회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 그리고 부화장에게도 부화장에도 간호일은 있잖아. 실험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키 큰 청년 에릭이 말했다. 나도 부화장이 첫 바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법정 합부를 원했지. 클레어가 그에게 말했다. 오빠가 거기 있어요. 에릭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맘에 든대요? 클레어가 어깨짓을 했다. 그렇겠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교육을 마치자마자 집을 떠났거든요. 지금쯤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롤프가 지적했다. 그럼 알았겠지. 배속제에 배우자 배정도 있잖아. 클레어는 최근 두 번의 배속제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곧이곧대로 고백할 수는 없었다. 출산모들은 생산기 동안 숙소를 떠날 수 없다. 클레어도 자신이 배정받기 전에는 출산모를 본 적이 없었다. 직접 경험하고 지켜보기 전까지는 여자의 배가 부풀고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출산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 봐요. 보급선이 부화장으로 들어가요. 잘됐다. 오래전에 주문한 게 있었는데. 에릭이 갑자기 외치며 강둑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학생 둘은 아직 배를 구경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들이 고개를 들자 에릭이 자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얘들아, 5분 뒤면 학교 종이 울릴 거야. 학생들은 마지못해 강둑으로 올라와 자전거로 돌아갔다. 그중 하나가 에릭에게 인사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소년이 아쉬운 듯 물었다. 보급선이 방과 후에도 있을까요? 에릭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짐을 금방 부리더라. 에릭의 대답에 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자전거에 오르면서 한 학생이 친구한테 말했다. 음, 배에서 일하고 싶어.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마음껏 다닐 거야. 보급선에서 일하게 되면 난 꼭 친구가 불안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정받지 못할 거다. 서둘러, 어서 가자.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멀리 학교 건물 쪽으로 떠났다. 롤프가 물었다. 선박 노동자가 되어 뭘 보고 싶은 걸까? 그들도 바구니를 정리하고 남은 음식을 싸기 시작했다. 에릭이 냅킨을 접어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다. 다른 장소, 다른 사회. 배니까 분명 여러 곳을 다닐 거야.
에디스가 찬물에 끼얹었다. 그래 봐야 똑같을 텐데. 그게 무슨 재미야? 다른 부화장, 다른 학교, 다른 보육센터. 에휴, 생각할 가치도 없어. 얻을 것도 없고. 중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호기심도 규칙 위반일지도 몰라. 간결하면서도 사무적인 말투였다. 에릭이 눈을 굴리며 롤프에게 바구니를 넘겼다. 이거 네 자전거에 실어줘.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보그센터에서 물건을 찾아오겠다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거든. 롤프는 노끈으로 바구니를 자전거에 고정하며 농담처럼 덧붙였다. 그래도 강을 여행하면 멋질 것 같아.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호기심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위험할 수도 있어. 강이 깊잖아. 에릭이 지적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준비 끝? 클레어와 에디스가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들 자전거를 오솔길로 빼냈다. 에릭이 손을 잡고는 다른 방향으로 먼저 떠났다. 규칙 위반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궁금해하다가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비밀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클레어 또한 이런저런 의심으로 적잖은 시간을 보냈다. 클레어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면서 머릿속으로 궁리했다. 어떻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심부름 다녀올게요. 라고 말한 다음 몰래 양육 세터로 달려가 소피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점심시간, 디미트리 감독이 불안한 목소리로 투려댔다. 에휴, 생물 선생한테 포스터 몇 장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을 안 하네. 내일 아침에 필요한데. 제가 가져올까요? 클레어가 제안했다. 감독이 클레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래? 그럼 한시름 덜 것 같구나. 교육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훨씬 쉬워지거든. 부화장 식당 테이블에는 6명이 앉아 있었다. 애초에 지정된 자리가 없기에 오늘 클레어는 식판에 음식을 담고는 감독이 기술자 몇 명과 함께 앉아있는 식탁 빈자리를 재빨리 차지했다. 감독은 교육 포스터 세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부화장 견학을 원하는 방문객들이 있을 때마다 즐겨 활용하는 자료인데 생물 선생이 빌려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기술자 하나가 식판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짓궂게 키득였다. 학교에 연락하세요. 학생이 갖다 줄 테니까. 그럼 선생이 징계를 당하기야 하겠지만. 글레어가 끼어들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침 그쪽에 볼 일이 있거든요. 가는 길에 잠깐 학교에 들르면 되죠 뭐. 거짓말도 아니잖아? 그녀는 그런 생각을 했다. 거짓말은 규칙 위반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다들 규칙을 지켰다. 클레어도 분명 다른 볼 일은 있었다. 다만 어떤 일인지 아무도 묻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행히 사람들 관심은 벌써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들은 시계를 바라보고는 냅킨을 구겨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소피아를 찾을 기회가 왔다. 학교 심부름은 금세 끝났다. 생물 선생은 클레어를 알아보지 못했다. 생물 수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12살 때 배정이 끝나 미래의 직업이 결정되면 수업도 서로 달라졌다. 같은 반 일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다양한 과학 수업을 들었다. 그때 마커스라는 아이가 학교 성적이 우수해 미래 기술자로 선정되었는데 지금쯤이면 생물학 공부를 마치고 고급 수학이나 천문학, 행화학 따위를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 얼핏 터무니없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마커스는 더 이상 이런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 학자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당시 어리긴 했지만 오빠 피터가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했을 때를 클레어도 기억하고 있었다. 피터도 학교에서 생물을 배웠을 것이다. 그 후에는 법원 건물로 옮겨가 공부하며 연수를 받았다. 복도는 익숙했다. 생물 교실도 쉽사리 찾아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 이렇게 빨리 필요하게 될 줄 몰랐다고 감독님께 전해주겠니? 생물 선생이 둘둘만 포스터 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다소 화가 난 목소리였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클레어는 교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텅 빈 교실들을 보았다. 방과 후라 아이들은 공동체 곳곳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몇몇 교실은 그녀에게도 낯이 익었다. 여자 국어 선생도 알아볼 수 있었다. 국어 선생은 책상 위로 몸을 숨기고 가방에 물건을 챙기고 있었다. 국어 선생이 고개를 들자 클레어가 어정쩡 인사를 했다. 국어 선생이 미소를 지었다. 클레어 너니? 그런데 도대체 웬일이야? 넌 차마 질문을 끝내지 못했지만 국어 선생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역력했다. 분명 선생은 클레어가 출산부로 배정된 사실을 기억했을 것이다. 출산부가 학교에 올 일은 없다. 사실 공동체의 일상적인 행동 반경 어디에서도 볼 일이 없다. 그렇다고 클레어한테 왜 왔는지 묻는 것도 무례한 노릇이기에 국어 선생은 질문을 꿀꺽 삼킨 채 미소로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